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슬기로운 공무원 시험 실전 연습. 자, 4월 2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 목표로 달려오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특히 초시생이면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초시생들의 가장 큰 변명은 뭐냐면 저는 초시생이라서요. 초시생이라서 모를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초시생이라고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요, 제가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어요. 누구는 시험을 100번 봤나요? 다 마찬가지예요. 초시생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별로 없어서 모르는 거죠. 물론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알겠죠. 아는데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 없죠. 초시생이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초시생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합니다. 왜 많이 합격할까요? 훨씬 더 불안감도 일단 없고, 불안 물론 두려움은 있겠지만 재시생보다 훨씬 적어요. 재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도 재수생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재수생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놀랍게도 재수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안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년에 꼭 해보겠다, 나는 제시도 경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듣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3월 달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이냐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생활 리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리듬. 리듬이 뭐예요? 맨날 8시 9시 일어나가지고 시험 보러 가면 시험 보는 날 멍해갖고 앉아있습니다. 졸려가지고. 사람 몸이 진짜 대단하죠.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 12시 되면 배고픈 거 왜 배고파요? 그때 항상 밥을 먹으니까. 그러면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시험 보는 시간은 10시부터 11시 40분이야.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항상 시험을 봐야 돼. 그날 시험을 봐야 돼. 그리고 그날 최고 점수를 얻어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는 항상 그 패턴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수능 때 들어보셨죠? 네, 수능할 때 듣잖아요. 이 시간에는 언어 영역만 해라, 국어만 해라, 수학만 해라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막 10시 이렇게 일어나신 분 있어요. 밤에 공부하는데요. 밤에 공부하지 마세요. 네, 망합니다, 진짜로. 아침에 졸리면 끝장이에요. 10시부터 11시 40분, 100분 동안만 시험 보기 때문에 오후에 쌩쌩하면 뭐예요? 아침에 막, 정신없는데. 실제 그날 되잖아요.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안 와요? 늦잠 자다 못 오는 거예요. 어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깜빡 조는 거죠. 지하철 타고 가다 깜빡 줬는데 한 바퀴 돈 거죠.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민감한 날입니다. 시험 날이 되면 민감한 날이기 때문에 기존에 항상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진짜.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새 옷 입으면 안 돼요. 누가 시험 보러 갔는데 새 옷을 입고 와요. 말도 안 되죠. 헐렁한 옷, 항상 널널한 옷. 네, 또 그날 추울 수도 있어. 추울 수 있으니까 방한 대책. 근데 또 더울 수 있어. 왜? 막 틀어대면. 뭘 틀어요? 난방을 틀어주면 덥잖아. 망하죠. 근데 물론 4월달은 난방은 안 뜰 것 같긴 한데 간혹 또 꽃샘추위 오면 튼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냥 평소에 공부하던 옷 입고 가세요. 누가 안 봅니다. 거기서 무슨 영혼의 짝을 만나지 않아요. 옷 잘 입었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시험이 목표이면 시험을 맞춰서 가야죠. 그래서 가장 편한 옷, 항상 신던 신발. 그렇다고 맨발에 슬리퍼 신고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뭐라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을 먼저 맞춰라. 네, 한 최소 일주일 전에는. 안 되면 15일 전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내란 게 그 시간에 그걸 하면 그걸 하는 건지 알아요. 그걸 하는 건지 안다고. 그때 이제 너 이 시간에 예전에 뭐 했잖아. 그거 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한 방법은 우리가 시중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봉투 모의고사도 있고 실전 모의고사도 있고 있는데 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은 대부분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약간 변형, 큰 내용의 변화 없이 변형. 왜? 건드리면 문제 되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출제자가 출제한 것도 오류 나가지고 전원 정답 같은 거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섞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매년 똑같은 것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거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바꾸죠. A형, B형으로 해가지고 A형은 이때, B형은 이때 해가지고 돌려요. 왜?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모의고사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뭘 연습? 시간 연습. 가장 큰 거는 시간 연습. 100분의 100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드는 시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란 게 공무원 시험은 90%입니다. 90%. 시간만 넉넉하게 주면 붙을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 100분의 100문제를 풀다 보니까 1분에 한 문제잖아요. 마킹 시간까지 해서 1분에 한 문제씩이야. 얼마나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면? 땡 하면 착착착
풀고 나가야 돼요. 딱 막히면 어떻게 해요? 망하죠. 예. 그래서 이 100분의 100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과연 내가 여태까지 공부는 했는데 그게 실전에 갔을 때, 우리가 실전에 가기 전에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만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지, 맞아. 이렇게 했었지. 내가 이렇게 했었지. 이게 몸에 익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거. 자, 일단 모의고사 첫 번째 걸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어, 보통 이제 순서대로 풀죠. 국어, 영어, 한국사 뭐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데, 이게 시간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럼 문제 푸는 순서를 다음 회차에서는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한국사를 먼저 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자신 있는 걸 먼저 푼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 순서. 자, 첫 번째 순서를 찾아야 됩니다. 과목을 뭐 먼저 풀지. 어차피 시험지는 5과목 다 줍니다. 예, 다 주고 다 풀게 해요. 예, 아무렇게나 풀어도 돼요. 수능처럼 뭐 순서대로 푸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하는 거야.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마킹이에요. 100분의 100 문제다 보니까 한 문제당 1분인데 마킹을 시험 보면서 바로바로 할지, 문제 풀면서 바로바로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할지, 아니면 한 과목 끝날 때마다 할지, 이걸 해야 돼요. 왜? 마킹이 왜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점수가 나오는 건 마킹이잖아요. 시험지 아무리 잘 풀면 뭐예요? 시험지 내는 거 아니잖아. 바로 요 답안지를 내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험 보고 와서 그래요. 시간이 없었어요. 맨날 시간이 없대요. 예, 이거는 제가 수능 1세대입니다. 94년. 93년에 시험 본 거죠. 수능 1세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미.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이 수십 년 된 이제 그 레파토리로 다른 사람한테 설득시키려면 안 돼요. 이건 다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100분의 100 문제 푸는 거. 그러니까 마킹을 언제 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자, 과목을 그렇게 해봤다. 그 다음에 마킹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더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100분의 100 문제란 말이야. 그럼 과목당 배분되는 게 20분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국어, 영어 풀어봐서 알겠지만 쉽게 풀리는 문제 있지만 독해 같은 거 길잖아. 그 다음에 뭐 해석도 막 해야 되냐, 영어는. 그러면 문제가 막힌단 말이에요, 하다가. 그럼 과연 1분 만에 해결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시간 배분인데, 시간 배분에서는 3번 있죠. 모르는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왜 길게 늘려요? 알쏭달쏭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왔으면 제낄 텐데 애매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제끼고 갈 건지 아니면 하나 찍어놓고 갈 건지, 이거를 결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날 가서 시험 볼 때 이거 그래 몰라 일단 넘겨, 아니면 이거 그냥 일반 3번 찍고 가자, 일단 다시 돌아올 때 체크하자. 그럼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뭔가를 해놓는다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그냥 모의고사 풀고 점수 몇 점인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게 다시 시험에 나오면 제가 그거 다 풀라 그러죠. 다. 그 시험에 나온다는데 안 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 내는 멍청이는 멍청이라고 묻지. 자,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 시험 문제지 가지고 들어가요. 기출 문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봅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글에 없는 내용들. 자, 그러면 답안지 작성할 때 OMR 뭐 순서는 그렇다 치고, 그럼 시험지에다 일단 풀 거 아니에요? 시험지에다가. 우리 시험지가 물론 크기가 좀 큽니다. 책상을 다 덮을 정도로 수능 시험지만 해요. 제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크기 자로 재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뭐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넘긴단 말이야. 넘기면 그게 크기 때문에 막 답안지 밑에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쨌든 시험지에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행정법 같은 경우 그런 거 나옵니다. 행정법 청문회 보면 그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거 나중에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맞는 건데 틀린 거 해놓고 이래요. 그럴 때는 문제에다 뭘 해? 맞는다 그러면 동그라미 됐다 크게 그려놓으란 말이에요. 이거 맞는 거 찾는 거야 무조건. 틀린 거 X. 아니면 거기 맞는 것에다 동그라미를 쳐버려 그냥 한번 크게. 그러면 실수할 일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하죠. 답. 객관식인가 답 체크할 거 아니에요. 체크하는데 어떤 분들 소심하게 조그맣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은 너무 크게 하니까 남의 걸로 침범해. 2번인데 1번까지 침범해버려. 그 나중에 이게 몇 번이지? 안 되죠. 그러면 체크하고 옆에다 숫자를 쓰란 말이에요. 3번 이렇게. 잘 써야 돼요. 이것도 헷갈려갖고 3번 찍어놓고 4번 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OMR에 옮길 때 1번을 찍어요. 자, 그리고 가장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시험 문제지는 1번부터 5번, 5번부터 6번부터 10번 이렇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1, 2, 3, 4, 5, 6, 7, 8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답안지는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로줄이 거져 있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가로줄 있는데 기준을 해서 5번이 끝나면 10번이 끝나면 15번이 끝나면 줄을 하나씩 거놓으란 말이에요. 줄을 하나 거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10번 문제가 끝이구나 알죠? 그럼 11번부터는 안 틀리죠. 근데 내가 줄 거놓은데 딱 했는데 마킹하려니까 12번이야 지금 보니까. 망했죠. 찾아야죠. 빨리 찾을 수 있죠. 어딘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를 덮으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다 국가직 같은 건 100%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정 테이프로 수정하면 돼요. 답안지 바꿔서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유가 생긴 거야. 그래서 밀려 써서 틀렸어 이런 변명은 그런 세밀한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해야 되는데 남들이 알려주길 원하는 거죠. 누가 알려줘요? 제가 알려드리죠. 자, 그래서 이거 개인별로 이게 다 달라요. 제가 방법을 뭐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찾아봐라. 그런데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한국사 부분을 제일 먼저 풀어요. 보통 한 60에서 70%는 한국사 풀 거예요. 보통 빨리 답을 할 수 있고 심지어 한국사 빨리 푸시는 분 10분 안에도 풉니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이거에서 벌써 한 10분 벌어버리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다른 과목 이제 선택 과목 넘어가. 선택은 아니고 이제 전공 과목이지. 전공 과목 가면 그것도 이제 한 번에 풀리는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어 영어를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안 좋대. 왜? 국어 영어 시간이 남으니까 잘 못 풀겠다 이거죠. 거꾸로. 앞에는 막 찍고 갔는데 국어 영어 시간은 길게 늘어져 버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게 좋은지. 자, 시간은 이래요. 보통 한국사부터 그러니까 국어 영어 제외하고 나머지는 15분 정도 안에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5분, 15분이 남잖아요. 그래서 국어에 5분 주고 영어에 5분 주고 나머지 5분 뭐예요? 마킹. 마킹이 무슨 5분이나 걸려. 5분 걸려요.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근데 조금 더 일찍 푼 거는 조금 더 국어 시간에 더 갈 수 있죠. 그렇다고 국어라고 해서 꼭 5분이 더 걸리냐? 아니죠. 더 걸리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정도 시간을 더 줘야 됩니다. 지문이 요즘 점점 길어지잖아요. 지문을 빨리 읽는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문 빨리 읽는 연습도 해야 돼요. 빨리 찾아내는 방법. 수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논리적인 걸 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답이 나와요. 찾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고. 이 파트에 이런 얘기면 이게 답이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반드시 하고 결정을 해야 돼. 결정해야 돼요. 모르는 문제 특히. 모르는 문제 잡고 있으면 시간 잘 갑니다. 잘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마킹도 못하고 나왔어요. 라는 변명 아닌 변명이 나오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정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찍을 건지도 찾아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뭘 찍을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찍어야지.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이제 생겨요. 4월 시험 꼭 봐야 하나? 이거. 4월 국가직 시험. 특히 지방직 시험 이제 보실 분들 있죠? 지방직 시험 보실 분들이 겁 없이 4월 국가직 시험 보러 갑니다. 가서 경험하는 게 좋아. 그 시험 보죠. 예, 시험 보는데 어떻게 돼? 합격하면 좋은데. 아니, 합격하는데 시험 삼아 보러 가는데 합격할 리가 없죠. 고득점이면 괜찮아. 합격할 정수가 되면 좋아. 근데 애매하게 턱걸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턱걸이. 왜? 이게 첫 번째 시험에 굉장히 시너지가 나거든요. 놀랍게도 그래요, 정말. 그래서 턱걸이 하는 딱 필기 합격성 같은데 딱 붙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천재였나? 이렇게 생각해 본인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국가직 연습 삼아 보러 갔는데 합격을 해버렸네? 그것도 필기 합격을 해버렸네? 그런데 그게 내가 배수가 보니까 1.5배수에 가깝게 가 있네? 합격선 근처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 보러 가야 돼요? 아니면 지방직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지방직 시험을 보러 갈 거예요. 면접 보러 갈 거예요. 면접이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 6월 17일까지가 면접 시험이에요. 정해진 날짜가 6월 17일 이전까지. 6월 18일이 지방직 시험이야. 그럼 17일까지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결국은. 왜? 내가 그래도 합격했는데. 자, 그러면 1.5배수 가까이 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100명을 뽑는 시험이라고 해보자고, 그냥 100명을. 100명을 뽑으면 1.5배수면 150명이 필기해서 합격합니다. 그럼 50명은 나중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게 면접 점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면접은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만 채점합니다. 미흡 받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우수 받으면 무조건 합격해요. 보통은 다 보통이야. 그래서 대부분이 보통이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보통이 되니까 뭐야? 동점이 됐잖아, 드디어. 면접은 동점이잖아요. 그럼 뭘로 뽑을 거예요? 필기 점수.
그래서 이 50명 중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필기 점수 때문에 떨어집니다. 어차피 떨어지는 거야. 100명 안에 못 들었으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100명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예측 서비스란 걸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링크 걸어드릴 텐데 각 인강 회사별로 예측 서비스란 게 있어요. 거기에 넣어보면 같은 사람들이 넣는 거예요. 점수를. 그래서 등수를 서로 확인합니다. 그럼 내가 1배수인지 뭐 대략 1배수인지 뭐 1배수에 조금 밀려나는지 등수가 나와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왜? 다 입력을 하잖아. 100% 입력 안 하잖아요. 그때 되면 항상 하는 말 있어. 왜 입력 안 해요? 다 입력할 이유가 있어요? 일반 회사에다가? 내가 거기 뭐 회원이고 뭐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대충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배수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안심하고, 예, 그래도 뭐 몇 명 빠져나고 해도 내가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1배수 밖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감이 면접을 잘 봐야 되겠다는 이런 걸로 또 빠지니까 면접에 엄청나게 또 노력을 하겠죠. 근데 떨어져 버리면 지방직 시험 어떻게 봐요, 그날? 6월 18일 날. 내 목표는 원래 지방직이었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지방직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국가직 면접에 휩쓸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예요. 그러다 또 국가직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뭐가 목표냐는 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안 다닐 국가직 합격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지방직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국가직보단 지방직이 훨씬 더 가망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국가직은 전국에서 몰려오지만 지방직은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는 거니까. 그것도 어쨌든 본인의 판단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시험 삼아 보러 갔다 그랬잖아. 과락 맞아. 과락 맞아. 어떻게 돼요? 과락 맞으면 자괴감이 확 듭니다. 여태껏 공부했나? 내가 공부했는데 왜 이러지? 특히 이제 공부했던 분들. 그러니까 그냥 시험 삼아 본 거라면 과락 맞았네,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험 공부를 해서 4월 시험도 노리고 6월 시험도 노렸던 분들 과락을 맞아버리네?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다음부터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올해는 끝났나 보다 하고 지방직은 지레 포기해요. 안 되죠. 두세 달 남은 기간에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죠. 근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아니 그날 운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이런 분들 위험하죠. 과락 맞고 나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포기하고 또 내년으로 갈 거야. 내년 가면 뭔가 뾰족한 수가 생기나요? 시간 많으니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한다고. 첫 번째 시험 가장 많이 공부한다고. 이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하는 겁니다, 원래. 첫 번째 시험이란 거는 그 해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시험 삼아 보러 간 국가직 꼭 합격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결정해야 되고, 문제는 이제 4월 2일이에요. 4월 2일 시험 보고 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채점할 거잖아요. 가망성 없는 분들은 채점하지 마세요. 괜히 채점했다 망합니다, 진짜. 과락 같은 거 맞으면 망하잖아요. 가망성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채점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채점하고 나서 한 2주 동안 낑낑대고 있어요. 남들은 2주 동안 날아가고 있는데 시험 공부하고 지방직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공무원 시험은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이고 그 시험지 맞춰보고 등수 입력하는 순간에 가령 이런 거죠. 100명 뽑는데 내가 110등이야 현재. 안 볼 것 같죠. 110등 떨어진 거야. 이거는 분명해. 아니에요. 매일같이 봅니다. 그래서 120등 했네? 130등 했네? 150등 했네? 그리고 원망해요. 아직도 입력 안 한 놈들은 뭐야? 막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가요? 한 달 갑니다. 한 달. 결국 한 달 허송세월 보내고 이제부터 공부할게요. 손에 안 잡혀요. 당연히 손에 안 잡히죠. 한 달 놀았는데 손에 잡히면 그게 사람인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시험 날 또 이 얘기 제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거는 그냥 뭐 경험해보러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점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언제? 6월 17일 날. 아니면 필기시험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하잖아요. 그날 필기 점수 짧게 나옵니다. 그때 그냥 점수만 봐요. 그리고 쇼크 먹었으면 어떻게 돼? 좌절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야지. 좌절하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고. 이미 뭐 한 달 지난 건 거의 한 달 좀 뒤에 나오니까 좌절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면 된다고. 어차피 떨어졌구나 이렇게. 한 달 뒤의 실력과 그날 좌절해서 안 하는 공부나 한 달 뒤에 공부하고 있다가 좌절한 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